스마트폰 끊어라, 뭐 유튜브 쇼츠 보지 마라,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국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구체적인 해결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출 N해독이에요. 자, 평가원 기출문제 중요한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요한 기출을 회독하실 때 꼭 스마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회독 숫자에 집착을 하지만 사실은 국어 실력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N수생들한테 미안한데, 아니, N해독해서 점수 올랐으면은 N수생들은 매해 기출문제집 봤으니까 전부 국어를 잘 봤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여기서 평가원은 당신이 브레턴 우즈, 뭐 해겔, 개딱지 지문을 막 N해독해서 암기했다고 사실은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새 지문 낼 거고요. 올해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낯선 지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어 기출 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 낯설 때가 가장 좋다. 이거 꼭 아셔야 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트라이, 1트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 문제 조건 보고 어떤 개념 떠오르고 논리 과정까지 암기가 되시면은 무조건 성적 오를 거예요. 그래서 수학 탐구는 기출 N해독 마음껏 하세요. 10회독 하시고 20회독 하세요. 모르는 문제 없어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성적 오르실 거야. 하지만 국어 기출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문이나 문제가 암기되는 순간 제가 격한 표현 쓰면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중력, 독해력, 판단력 아무것도 안 길러지는 순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기출 풀다가 이거 지문 내용이 기억이 나. 이거 답이 생각이 나. 그러면은 막 계속 미련가지고 나는 기출 N해독 중이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건 진짜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보통 고3이나 재수분들 1,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당연히 기출문제로 공부를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검은색 마더텅으로 최근 10개년 기출을 보셨으면은 최소 3개월의 휴식 기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럼 벌써 망해버렸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낯선 지문 찾아 나서야 돼. 이 3개월 동안 휴식 기간 동안 기출을 전혀 안 보는 게 아니고 뭐 2006년에서 2015학년도 평가원 가시면은 그 기출문제 뽑아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 기출들 이거 보셔도 독서 웬만하면 성적 오를 수 있고, 뭐 문학 같은 경우도 공부할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출들도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요. 내가 뭐 평가원 20개년 그냥 기출 마스터야. 그러면은 정말 EBS든 뭐 최근 교육청 모의고사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고3 기출문제 푸는데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고2 기출문제집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당신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낯선 지문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뭐 EBS가 어쩌고 뭐 교육청이 어쩌고 하실 수 있는데, 자, 퀄리티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퀄리티는 평가원이 킹이죠. 근데 당신이 10개년 기출 달달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 9월이 됐어. 그러면은 다른 기출문제집을 좀 구매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월부터 5월에 검은색 마더텅을 푸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6월부터 뭐 7월까지 뭐 EBS나 뭐 과거 기출들이나 아니면 교육청 기출을 좀 푸셨어. 그럼 8, 9월부터는 다시 빨간색 마더텅이나 뭐 마르고 닳도록이나 뭐 다른 책들을 좀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사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사설을 막 뭐 사설틱하다 뭐 이래도 만약에 평가원 기출문제 다 암기가 돼버렸어. 그러면 사설도 푸셔야 돼요. 진짜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뭐 남들이 국어 기출 N해독 해야 된다, 나는 몇 해독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본인이 암기되지 않은 선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개월 휴식기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속독, 이 정독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속독이 너무 평가 절하가 됐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당신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속도는 저절로 따라오니까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4, 5등급 친구들한테 이렇게 야 천천히 읽어, 이해하면서 읽어, 이렇게 하니까 미안한데 너무 루즈하게 공부해. 무슨 말이냐면 1문단 읽다가 다른 생각 빠졌다가 2문단 읽었다가 막 30분 동안 정독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읽은 것도 아니고 집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감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다른 생각으로 차라리 안 빠지게 그냥 속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꾹꾹 눌러 읽어서 막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이거 사실 완벽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 때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차라리 계속 속독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내가 문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정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하고 싶은 말은 속독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그리고 속독하면은 막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속독을 안 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처음에 갑자기 시간 잡고 풀면은 힘드시겠죠. 근데 그 힘든 거를 좀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스탑워치 꼭 재셨으면 좋겠고 0초에서 올라가는 거 말고 진짜 내가 15분 정해놓으면 이제 15분에서 이제 줄어드는 그 스탑워치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문제짜리 지문을 공부를 해. 그러면은 곱하기 2분을 하세요. 그럼 8분이죠. 그럼 뭐 본인이 5등급이야. 그럼 한 13분 잡고 푸시라는 거예요. 자, 13분 뭐 한번 했는데 너무 촉박해? 그럼 한 15분 잡으셔도 괜찮아요. 뭐 큰 문제 안 일어나.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등급이 올라가고 독해력 올라가면은 점차 시간 줄여 나가는 것도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N해독 잘못하면 안 된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1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 때 가장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문장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 막 속독이니까 눈으로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올바른 생각 해내려고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속독했을 때 100%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도 못 풀고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15분 안에 풀려고 계속 노력해보시고 자꾸 그 시간 안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이해가 다 안 됐어. 문제를 잘 못 풀었어. 괜찮아요. 우리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읽을 기회 한 번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본인이 이해하는 시간 없이 채점 해설지 인강으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분을 잡고 풀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렸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채점 안 하신 상태에서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채점 해서 뭐 합니까?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뭐 문제를 다 맞았어.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근데 이제 채점을 하는 순간 이제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지문을 읽어도 답을 도출해내는 식의 독해만 하시게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답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상한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점은 되도록 미루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해설지는 그냥 답 여기서 찾을 수 있음, 이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놓친 부분이나 이해 못한 부분을 오히려 실수였네, 이거 사실 이해한 거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시는 것도 비추입니다. 자, 그리고 인강은 사실 그 지문을 100번 이상 읽은 선생님들이 하는 강의예요.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 인강을 듣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봤을까, 이런 관점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지 막 선생님이 이해시켜 주니까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말씀드릴 건데, 자, 채점을 안 한 깨끗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정독의 시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40분 이내로 마치셔야 됩니다. 자, 이 40분 동안 최대한 문장 이해하시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답도 한번 다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속독했을 때 고른 답과 두 번째 정독하시면서 고른 답이 다르다면은 내가 왜 처음에는 이 부분을 놓쳤을까? 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깊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해설지 인강도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나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었나, 아니면 내가 뇌피셜로 푼 부분이 없었나,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40분을 갖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지문에 1시간 이상 투자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1시간 동안 봤는데도 그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렸다?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못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쿨하게 넘어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1시간 이상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만약에 15분 동안 속독을 했어. 그리고 40분 동안 내가 이해하려는 정독의 시간을 가졌어. 그런데도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 집중을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자, 여러분들께 너무 어려운 지문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동안 하셨으면은 자칫하다가는 이제 내용을 공부하고 암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넘어가셔야 돼.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넘어가도 괜찮아. 제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3개월 휴식 기간 뒤에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독서 지문이 5문단으로 돼 있고 각 문단에 4-5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20문장에서 25문장인데 이거를 40분에서 45분 동안 내가 트라이를 했는데 못 됐어. 그러면은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지문에서 또 독해력 올리면 되지. 그래서 해결책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킬러 지문을 뭐 N해독하고 내용 외웠다고 이거는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으로도 충분히 독해력 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지문으로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지문이 있어. 이거는 또 1시간 봤는데도 너무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은 그 지문이 나온 연도랑 월을 기록해 두고 3개월 뒤에 보시거나, 아니면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나 수능 전에 그 지문들만 따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국어는 결국에 집중력, 독해력, 판단력, 어휘력 키우셔야 되는 싸움이고 이거는 1타 강사분들이 온다고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고 이거랑 벗어나면은 진짜 공부를 해도 노력이 배신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기출 내내독 잘못하시는 거 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속독하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트에 잘 보려고 하는 노력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자마자 채점하거나 해설지 보거나 인강 보는 것 말고 정독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되지만 또 한 지문에 1시간 이상 소요될 시에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거를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 이렇게 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뻔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까지만 할게요. 그 빠르고 효율적인 공부법 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3개월 만에 무슨 과목 몇 등급 받아서 뭐 의대 스카이 합격하는 법, 뭐 하루 1시간만으로 뭐 1등급 받는 법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 유튜브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어그로 안 끌면 안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3반수 3개월 만에 뭐 국어 3등급에서 1등급 받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거든요. 근데 양심상 못 만들겠어. 자, 보자고요. 우리 뭐 3개월 만에 주식 코인으로 1억 버는 법, 뭐 3개월 만에 뭐 사업으로 월 3천 버는 법, 이거 보면 사기인 거 알잖아. 아, 그래, 사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얘기잖아요. 수능도 이게 이런 썸네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우리 매해 수험생이 50만 명씩 계속 나와요. 그리고 1등급이 2만 명씩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그로 끌만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케이스에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요행을 바라지 말자. 이 뻔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국어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단기간 안에 성적 향상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저런 거 보시더라도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에 맞춰서 힘들게 훈련하셔야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본질에 맞게 강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좀 정제된 그런 강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